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전국 최대 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우수한 방산 관련 기업도 많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경남의 대표적인 방산 관련 기업인 범한그룹의 정영식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경남 경영인의 날 기념식이 처음으로 열렸고 또 회장님께서 여기에서 이 기술혁신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좀 늦었지만 수상 소감을 좀 청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30년 넘게 사업하면서 또 작년에만큼 또 수상복이 많은 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은 상을 받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는 뭐 기술 창업자로서 기술과 관련된 이런 상을 받을 때가 가장 좀 보람되고 의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 큰 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분 좋은 상이었습니다. 네, 기술 창업자로서 가장 좀 의미가 있는 상이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범한그룹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소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혹은 뭐 방산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회장님께서 직접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범한그룹은 총 9개의 기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7개는 국내에 있고 2개는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주회사 격인 그 압축기 제조업을 하는 범한산업이 지주회사고 그 밑으로 자회사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된 범한메카텍 화공기 분야에서는 지금 글로벌 넘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60년 이상 된 그런 화공기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3년 전에 상장하면서 늘 알려져 있는 수소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범한 퓨얼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수소 전기 모빌리티, 그러니까 수소 버스나 뭐 수소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자동차들을 제조하는 범한 자동차가 지금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하는 회사 중에서는 이런 그 2차 전지를 패키징하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ESS라고 그래요. ESS 장치를 만드는 범한 윤리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특히 범한 머티리얼즈는 그 중공분리막이라고 그러죠. 그건 MEA를 제조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범한을 포함해서 한 국내 7개 회사가 지금 있고, 해외는 그 미국의 GE의 협력 회사로 있는 그 배열 회수 발전 설비라 합니다. 그런 설비를 만드는 그 범한비나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베트남 하이퐁의 공장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범한 선박용 전선을 제조하는 범한 파워 케이블 앤 시스템이라고 거기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저희 9개사가 자산 규모가 한 1조 1천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중견기업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 쪽에 많이 하는 우리 범한산업의 우리나라 이런 수상함정, 그다음에 잠수함 이럴 때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는 범한산업과 또 최근에 그 장보고 3 잠수함에 수소 연료전지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범한 퓨얼셀, 이렇게 방산 쪽 사업을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방산 관련 기업으로도 뻗어나가는 이제 범한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범한그룹에서 수소 관련 산업에 좀 집중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수소 산업, 이런 친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수소 산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2015년에 저희가 GS 칼텍스로부터 이런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이전받아서 또 사업권도 양수받아서 한 사업이 그 범한 퓨얼셀입니다. 범한 퓨얼셀은 처음부터 군수용 연료전지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대두하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부흥이 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또 확장해서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그 회사는 상장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 사업, 그다음에 수소를 그 액화시키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 또 수소를 소비시켜서 연료 발전하는 이런 사업들, 수소 전 주기에 걸쳐서 하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수소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또 이 수소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막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2018년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잠수함이죠. 도산 안창호함에 범안에서 만든 국산 연료전지가 탑재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015년부터 했지만은 이제 그 전부터 연구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장보고 3급 잠수함 1번함이죠. 1번함에 도산 안창호함에 우리 범안에서 제조한 수소 연료전 모듈이 탑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우리 순수 기술로 건조한 장보고 3급 잠수함 첫 함이 해군에 인도되어서 지금 6년 동안 실전 배치돼서 운용을 하고 있다. 아주 성공적인 그런 잠수함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2척을 더 공급을 해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되었고, 또 지금도 3척을 계약해서 배치 2 사업들을 수소 제조와 함 건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서 지금 우리 K방산이라고 해서 한국 수출 이런 방산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런 잠수함 수출도 곧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 우리 범안 퓨얼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또 범안에서 만든 이 초고압 공기 압축기가 나로 우주센터에 납품을 하기도 했다고요. 예, 뭐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우리 우주 발사체를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엔진을 붙여서 이렇게 시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연구 개발 진행할 때 그런 우주 발사체를 시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장치에 저희가 개발한 초고압 압축기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나로에서 발사하는데 이런 기술을 확보하는데 우리 일정 부분 뭐 기여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범안은 또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경제와 어떤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도 굉장히 중요할 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회사가 제가 창원에서 자라고요. 또 사업도 이 창원에서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오늘날까지 이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개발을 다지는데 이 창원은 저는 떠날 수도 없고 창원을 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도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변에서는 이 시점에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인들은 좀 망설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현재 투자를 해서 미래도 우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창원에서 이제 이 기업을 완성시키고 미래 사업들을 끌어와서 우리 창원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고용도 하고 해서 우리 창원의 이런 산업들이 이제 도태하는 산업들이 사라지면은 신사업들이 대체되어서 이 창원을 미래 먹거리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산업부로부터 그 기회발전 특구로 창원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특구 부지 내에다가 저희 회사가 대직 한 6만 3천 평 정도 되는 규모에다가 한 2,600억을 투자를 해서 신규 일자리를 한 45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또 창원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미래 모빌리티 또 수소 에너지 산업 이런 산업들이 창원에 그 자리를 잡으면은
또 새로운 협력사도 포함하고 차원의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인 만큼 또 지역 경제 성장과도 네.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흔히 경남을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전국 최대 집적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남은 방위 산업 하기에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우리 자웅 국가산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자웅국가산단을 조성했는데 우리 이 경남의 창원이 중심이고 자웅국가산단은 처음부터 방위산업을 집적화시키고 또 기계산업, 그다음 이 중공업들을 유치시킴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중공업과 방산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창원이 기초를 다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방산 대기업들이 창원에 아직 자리를 털고 있고 예. 또 관련 방산 협력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이 한동안 방산이 좀 시들했다가 다시 K방산이 뜨면서 우리 창원이 방산의 메카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방위산업 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이 집적화되어 있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이런 강점들이 창원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최고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봐서도 창원만큼 방산 입지가 이렇게 뛰어난 곳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하게 아쉽다. 여러 가지 그래도 창원에서 이런 방산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기회이고 혜택인데 지금 뭐 K방산 수출이 잘 되고 하지만은 그 어떤 그 효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좀 편중돼 있지 않나 이런 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중소협력사까지 골고루 낙수 효과가 있어서 다들 이런 방산의 어떤 호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방산 기업들이 또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K방산은 지금 아주 좋은 호기를 맞고 있죠. 근데 그게 방산 수출이라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계약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아마 방산기업 스스로 시장을 아무리 개척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예. 또 정부의 보정이라든지 또 국가가 상호 군사적 어떤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느냐 또 정부가 미래도 그런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 가능하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 봅니다. 공동으로 이런 수주 활동에 좀 동반해서 나서줘야 되는 예.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보정을 일정 부분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방산 한 2년 아주 수주도 많고 호기를 맞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으로 그래 보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전국도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또다시 이런 비즈니스를 아주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일단 저로서는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범한그룹이 또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이 3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까지 네, 하는 정도로 네. 성장을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어떤 범한의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뭐 자궁은 제가 30살에 청년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도 30살 창업하는 경우 흔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정말 청년 창업가들이 제가 본 제가 아마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을 하면서 그 벤처 캐피탈에 투자도 받았습니다. 30살에 그 당시 한 3억을 투자를 받는데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흔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까지 꾸려오면서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성장을 이루고 기반을 닿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핵심은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은 이런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자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계속 지속 발전 가능하냐를 그 판가름하는 기초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하면서 해외에 이런 유수한 기술들을 일부 로얄티를 주고 사와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기술 자립,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경쟁하는 그런 데서 우위를 갖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기술은 축적됩니다. 축적된 기술로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정말 우리 뛰어넘을 수 없던 그런 경쟁 회사들, 독일이나 유럽의 그런 유수 회사들을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 35년 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예. 그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 자본이나 회사의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뛰어난 기술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즘 또 기업의 회장님으로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종종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뭐 20대들 중에서 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런 청년 창업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이제 성장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청들이 있었죠. 특히 청년 창업가들에게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뭔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대학의 강단에서도 한번 이런 청년 창업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또 그런 강의도 했었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도 그런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뭔가 해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희망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것이 뭔가 내가 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또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청년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다가 모든 문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일단 내가 어떤 점에 강점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잘 돌아보고 자기에 알맞는 비전과 목표 이런 걸 정하고 도전하라고 그럽니다. 젊어서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는 삶보다는 도전해서 실패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뭔가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빨리 도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네,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럼요. 내려놓고 그렇죠. 도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회장님께서는 경주마였던 그 당대불패의 마주로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당대불패 이름으로 기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다양한 취미들이 좀 있는데 젊었을 때 이제 해외 이런 세일즈를 위한 그 비즈니스 출장을 가면 토 일요일 날 주로 보면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외 이제 이런 경마대회를 하는 게 시내에 막 필마리 있더라고요. 경마대회 하는 것을 보러 갔는데 미국서도 봤고 홍콩서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날 갔더니만 말들 경마대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시합을 하고 또 그 화려하고 아주 말이 또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네, 설열도 있고.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언젠가 저런 말을 소유한 마주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사에서 마주를 모집하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주가 됐습니다. 그때 한 몇 년 동안 뭐 실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세월에 말을 2,900만 원을 주고 애기 말을 망아지를 샀는데 그게 네. 자라서 당대불패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말이 상금을 무려 3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 30억이
물론 세금도 내고 뭐 다 내지만 그래도 내가 갖기에는 내가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 상금을 내가 다 갖기에는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그냥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머리에 짓눌러서 예. 이걸 좋은 데서 쓸 곳을 막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그다음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다가 이 말 이름으로 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어디 쓰여졌냐면은 이런 장애인 이런 휠체어 선수들이나 예. 또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뭐 철인 5종 이런 선수들에게 기부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그 대회에 나서 금메달을 따고요. 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 이름으로 기부해서 우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이 돼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뤄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엄청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기부라는 게 참 네. 그런 힘이 있네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대불패 이름 아니고 또 이제 회장님의 이름으로도 다양한 기부를 또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꾸준히 기부를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기업이 기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일단 우리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 기업의 요즘 현대 기업은 그런 그 사회공헌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고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회사가 일정 부분 이익은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이런 그 나름대로 우리 기업 방침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어떤 단합된 노력과 목표 이런 것에서 이루어졌겠지만은 우리 지역사회 그다음 국가가 이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이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번 돈은 물론 세금도 내고 다 책무를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에다가 지역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은 이 기업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은 사회 환원해야 된다는 이런 숙명 이런 걸 뭐 기업 경영의 또 기본으로 예. 생각하고 뭐 이행하는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예. 또 회장님께서는 저희 MBC 경남의 시청자 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지역 방송이 가진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또 만든 그런 방송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시청자 위원장으로서 인연이 또 MBC 경남과 아주 저는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방송국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SNS나 뭐 온라인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예. 방송의 니즈가 약해졌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그 방송의 트렌드로 이렇게 전환하는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이런 지상파 우리 메이저 방송국들이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명한 그 요구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려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어렵다 보니 그런 이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 MBC 경남에 제가 작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아주 큰 그 히트를 한 그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른 김장아나 또 제가 아주 정말 또 감명이 깊은 거 악마의 생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백상예술대상 뭐 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 그게- 방송 최초로 저희 그렇죠.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그래서 수상했죠. 지역국에서 이제 뭐 물론 다른 지역국에서 경쟁을 하겠지만 우리 MBC 경남이 그런 상을 수상할 만큼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완성하고 또 이런 거는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우리 특히 악마의 생선은 우리 마산의 아기를 주제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세계로 확산해서 나는 다른 나라에서 아기를 먹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 요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데 예. 그 프로 보면서 영상미나 이런 게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우리 MBC 경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또 회장님께서는 문화예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남 오페라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기업인으로서 좀 지역의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 이번에 이제 제가 추대를 받아서 임명을 받은
경남 오페라단 이사장은 이 경남 오페라단은 아마 창설이 1990년에 아마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가 벌써 34년이나 지났고 이게 지방도시, 공업도시에서 이 오페라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연해 왔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그래서 이게 몇몇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왜 초창기 때 우리 창원에서 기업하시던 그 역대 선배 기업인들께서 다시 주문해서 돈을 내서 이 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후원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페라단의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예술인들이 또 에너지를 얻어서 이런 공연도 하면서 이 30년이 넘는 역사를 이렇게 완성시켜 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뭐 저도 오페라나 이런 예술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 이런 단체를 또 선배 기업인들을 맡아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맡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선배님들 그 해왔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한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뭐 임기 내에는 열심히 해서 예. 우리 이 예술을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잘 만든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이런 일들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서 이 직을 맡았습니다. 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정영식 회장님의 앞으로의 뭐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그 방송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양극화돼가 있고 또 서로 너무 진영 간에 나눠지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앞으로의 과제는 통합하고 서로 관용하고 또 포용하고 하는 이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MBC 경남도 이제 우리 국민들을 좀 하나로 통합해서 서로 다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MBC 경남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송의 기능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방송의 역할이 크지 않는가. 좀 많은 관심과 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범한그룹의 정영식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